안녕하십니까. 김민수의 빨간펜 시간입니다. 오늘도 장은 어제에 이어서 좀 힘이 없습니다. 미국 시장의 조정권과 함께 아무래도 미국 대선을 바라보고 있는 불안한 시각들이 계속 시장에 자리 잡는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모멘텀이 부재한 장세 속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현금과 함께 전략적인 대응 부분들 계속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요즘 시장에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특히 TV 판매가 잘 된다. 그런 관점 쪽에서 이 TV와 관련된 관련주들의 동향들 그리고 앞으로의 기술이 어떻게 바뀔 것이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투자 아이디어들을 한번 찾아보면서 또 투자의 흐름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눈여겨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 TV 관련돼서 몇 가지 좀 기본적인 개념들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쪽에서 찾아봤는데요. 저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쪽에 하나가 일단 뭐 HD 쪽이 나오죠. 그 해상도가 예전에 비해서 뭐 아날로그에 비해서 많이 높겠죠. 하지만 지금은 보통 이제 FHD라고 하는 그래서 즉 지상파 방송을 많이 지금 송출하는 단계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단계가 FHD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1080p 정도 픽셀을 갖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거의 대세가 UHD로 넘어가고 있죠. 왜냐하면 또 넷플릭스라든가 대부분의 컨텐츠의 제공사들이 이런 한 단계 더 높은 컨텐츠를 제공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변화가 많으면서 혹시 매장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4K냐, 뭐 8K냐, 뭐 이런 어려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일단 화질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지금 뭐 2160, 뭐 4320 이 정도까지 화소수가 훨씬 더 높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고화질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또 가장 대세라기보다는 가장 발전된 상용화된 TV가 8K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는데 그러면 또 여기서 많이 질문을 하는 내용들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LED는 뭐고 그러면 QLED는 뭐고 OLED는 뭐냐라고 차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많이들 착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LCD와 LED가 전혀 다른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LCD 안에 또 하나의 어떤 변화된 모습들이 LED TV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게다가 QLED TV도 조금 더 진화된 단계 쪽으로 나오고 있죠. 퀀텀 닷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또 OLED와의 차이는 LCD와의 차이가 이 백라이트, 그러니까 즉 뒤에 백라이트가 있느냐에 없느냐의 차이가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없이 OLED는 자체 발광을 한다라는 관점이다 보니까 쉽게 말씀드리면은 QLED는 이제 삼성이 가져가고 있는 패턴들이고요. OLED는 LG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여전히 LCD 주축이 된 상황 쪽에서 QLED를 넘어가는 단계고요. LG는 이제 OLED 쪽으로 자체 발광을 하는 쪽의 변화를 가져가면서 뭔가 차별화를 키우고 있다는 쪽에서 두 회사의 특히 TV의 가전 쪽에 가장 큰 두 회사의 전략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지만은 상대적으로 가격이나 전력이 좀 우수하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히려 어떤 선명한 화면이나 명암비는 상대적으로 OLED가 더 뛰어나다. 왜냐하면 자체적으로 어떤 작은 소자들이 직접적인 발광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쪽으로 변화가 차이가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었을 때 이제 그러면 코로나19가 바꾼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고화질 LCD TV나 고화질 TV가 상대적으로 수요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쪽이죠. 왜냐하면은 집에 있는 시간이 높이 그리고 또 많이 있다 보니까 홈 이코노미라고 하는 현상들이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그에 따라서 나오고 있는 게 대표적으로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TV 가전 같은 쪽이 오히려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게 지금 나오고 있는 현상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동향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글로벌 TV의 출하량을 보게 되면은 벌써 3분기 때 강하게 변화가 나오고 있죠. 이 분위기가 4분기까지 연장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홈 시네마라고 하는 그래 즉 저희가 보통 보면 프로젝터죠. 그래 즉 빛을 쏴서 앞에 대형 화면에서 TV나 영상을 감상하는 쪽도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앞으로 2024년까지도 훨씬 더 큰 변화가 나올 것이다라는 쪽도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쪽을 봤을 때 그러면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3분기 TV 출연량이 6,200만 대까지 나오면서 전분기 대비 38%, 지난 작년 동기 대비해서도 그래도 특히 가전 쪽에서는 어느 정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성장하는 모습들이 보여준다는 부분들이 이런 데서 확인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패널과 관련된 쪽으로 보게 되면 노트북이나 태블릿 수요도 늘어나죠.
특히 이제 PC 출하량 같은 경우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8%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라는 쪽도 일단 성장이라는 관점 쪽에서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패널 가격과 관련된 추이를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일단 가장 싼 쪽이라고 보여지고 있는 저렴한 가성비가 높은 쪽도 오히려 올해 초에 비해서는 올라가고 있는 추세고요. 오히려 가장 또 높은 회상도를 보이는 쪽도 오히려 지금 계속 가격들은 올라가면서 변화가 나오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오른 쪽은 32인치 보급형 쪽이죠. 이쪽에 대한 분위기가 가장 많이 올랐고 마찬가지로 65인치도 거의 20% 이상 올랐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지금 TV 패널 관련된 쪽은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공급이 받쳐주는 가운데 오히려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다는 쪽이 지금 가장 큰 팩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또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그러면 글로벌 브랜드 쪽에서 어떤 변화가 나오느냐라고 봤을 때 그래도 여전히 삼성은 거의 뭐 14년 정도 계속 1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죠. 게다가 LG 현자 같은 경우도 이를 바짝 가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TV 쪽에서는 LG와 삼성이 모두 다 꽉 잡고 있다는 쪽은 다 아시는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지난 분기 대비해서 성장률입니다. 오히려 이런 때 좋은 거 계속 사겠다라는 심리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력이 높은 회사들 좋은 TV를 계속 사겠다라는 관점들이 지난 분기 대비해서도 계속 나오고 있다는 관점도 눈에 띄는데 하나 눈여겨볼 게 TCL이라고 하는 회사 이제 중국의 회사입니다. 이쪽이 LG전자를 바싹 따라오면서 이분 지금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2위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점유율은 아직 성장세는 아직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점유율 자체가 많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LG전자가 이제 앞으로 OLED TV 쪽을 강화시켜서 한 번 더 점프업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일단 지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게 되면은 아마 4분기까지도 오히려 출하량은 사상 최저치를 경신할 것이다라는 쪽이고 특히 4분기에 집중되어 있는 게 블랙 프라이데이 특히 뭐 광군제도 있겠지만은 이런 연말에 쇼핑 시즌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쪽에서 여전히 지금 코로나19가 끝나지 않은 상황 쪽에서 계속 어떤 가속화되는 모습들이 나올 것이다라는 쪽도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내년에 도쿄올림픽이 만약에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이어진다라고 되면 계속 모멘텀은 받을 수 있겠다라는 쪽도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련된 쪽에서 일단 관련주들의 실적 동향을 보게 되면 이번에 발표된 LG전자 실적 잘 발표됐죠. 아마 이 분위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 쪽에서 올해뿐만 아니라 지금 주가들도 지금 오늘 같은 날도 주가는 지금 선박을 하고 있죠. 이런 쪽에서 보여지고 있는데 또 하나 이제 관건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적자를 많이 축소하면서 특히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3분기 때 턴어라운드가 되면서 오히려 적자를 좀 축소하지 않을까 아람 쪽으로 보게 되면 내년에 살짝 기대감이 올라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앞서 보셨듯이 이제 OLED가 이런 분위기를 맞춰가면서 OLED TV의 수율이 계속 좋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올 수 있겠죠. 이쪽 부분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또 OLED 쪽이 잘 나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녹스 첨단 소재, SFA 같은 종목들도 부각을 받겠죠. 대표적으로 소재 관련된 쪽이다 보니까 이런 수율이 좋아지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영향을 끼치는데 올해는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내년의 실적들이 변한다라고 하게 되면 계속 관심은 필요한 흐름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장비 쪽에서도 SFA 최근에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올해 실적 괜찮다, 내년에 대한 분위기 또 연결된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대감은 나쁘지 않다는 쪽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관련 종양의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게 되면은 앞으로 현재는 지금 판매가 호조가 되는데 앞으로 계속 될 것이냐 이 부분도 가장 또 중요한 숙제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차세대 기술 즉 따라오고 있는 중국을 어느 정도 계속 격차를 벌릴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지금 또 나오고 있는 게 롤러블 TV죠. 깜짝 놀랐습니다. TV가 쭉 올라왔다가 쭉 내려가는 이런 현상이 나오고 있고요. 게다가 또 지금 나오고 있는 QLED 같은 경우도 계속 또 삼성 쪽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또 하나는 또 미니 LED죠. 지금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쪽이 이쪽도 나오고 있다라고 되면 이런 다양한 분야 쪽에서 새롭게 기술이 적용되면서 TV에 대한 레벨업을 시도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계속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정리를 하고 싶은데요. 그런 쪽에서 관련주 두 종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가장 먼저 실리콘웍스가 눈에 띕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구동 칩에 강점이 있는데
LG 디스플레이 납품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가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변화가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높고요.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쪽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특히 3분기부터 실적에 대한 변화가 뚜렷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영업이익이 800억대로 작년 대비해서 한 69% 가까이 증가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변화가 지금 최근에 추세에서 나오고 있는데 서서히 실적 발표와 함께 기대감이 높아진다라고 보게 되면 일단 목표가는 58,000원대, 손절가는 46,000원대로 대응한 전략이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서울반도체입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는 LED 주력인데 베트남 쪽으로 생산을 범위를 이전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원가 경쟁력이 높아졌죠. 게다가 또 이제 미니 LED TV가 이제 대중화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올해도 생각보다 실적은 선방합니다.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기관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는 부분들이 이를 반영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목표가는 1차로 25,000원대, 손절가는 17,300원대로 대응하면서 관련된 흐름을 바라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이제 TV 관련된 종목들 여러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도 한국의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릴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일까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춰보시면서 계속 종목들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들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고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